돌아보면은 여유가 없어. 그때는 인간 인생의 만사는 여유가 제일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여유 없으면 다 망치잖아. 아, 그치. 취업도 마찬가지다. 어떤 여유가 이렇게 없었던 거야? 자기소개서는 블라인드 소개팅이다. 우리가 얼굴을 안 봤어. 카톡 프사가 없는 거야. 카톡 프사는 없는데 이 친구랑 카톡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 되게 궁금한데? 라고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은 건데 카톡을 보내다가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보기도 전에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환상 같은 거를 못 심어준다거나 실제 이 사람이 소통 능력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바로 컷하잖아. 똑같은 걸 오고 오는 거야.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소개팅 할 때 프로필 사진 없다 얘. 네, 취업갤러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취업갤러리 운영하고 있는 토니 PD 쪼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곰돌이 누굽니까? 콕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MD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정보성 영상 올렸는데 오늘은 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시절로 저희들도 한번 돌아가서 이때 어떤 고민들을 했고 또 이때 이런 솔루션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뭔가 신변잡기적인 그런 재밌는 얘기들 한번 토크로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취업 실패자였고 여기 이 두 사람은 취업을 잘했던 인간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면 이 코카형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여기는 또 MBN 방송기자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사업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직 은행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취준생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나는 막 남의 자소서를 그렇게 봐준다기보다는 내 자소서를 의뢰를 하는 유형이었는데 여기 두 사람은 이제 대학 시절 때부터 막 취준생들 자소서 봐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 나의 자소서가 매력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자기소개서를 진짜 100대 기업을 싹 다 긁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다 떨어져. 이건 뭔가 사실 다 떨어진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는 너무 다 착하게만 쓴 거야. 그리고 그냥 어디 홈페이지 GPT에서 이제 긁어서 온 것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좀 매력이 없는 거야. 맞아. 이거 근데 진짜 맞는 게 우리 취준생 땐 GPT는 없었던 시절이니까. 맞아. 그때는 대신 합격 자소서라는 걸 보잖아. 잡코리아 맞아. 합격 자소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써야 합격하는구나 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내 말로 살짝 바꾸고 그러니까 그치. 되게 재미가 없어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좀 너무 똑같아. 자소서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그래서 좀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그래서 이게 나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거는 그만큼 합격하는 표준이 정해져 있다. 표준 계약서 같은 거 아닐까? 그게 약간 친구들이 내가 지금 자소서를 쓰면서 서류를 일단 합격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우니까 더욱더 그 표준을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대학 선배가 약간 이런 학점이었고 이랬으니까 나도 약간 이렇게 묻어가야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실제로 써.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어떤 자격증이 저는 어떤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다. 뻔한 얘기들.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면은 이게 자소서를 보는 그 인사 담당자들은 그리고 거기는 부장님들이 내가 아직 이 얘기를 많이 했네 친구들한테. 부장님들은 절대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은 자소서 보는 날이라고 하지 않거든. 그분들은 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 실제로 그리고 좀 대기업들은 인사팀에서 자기소개서를 보잖아. 그렇지. 실무자들이 안 보지. 실무자들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거의 면접장에서나 볼 거야. 그지. 인사팀이 보는 자기소개서에 관점이 있는 건데 너무 튀고 이렇다기보다는 보기 편하게 해줘야 되냐는 게 아닌 거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서 개떡같이 써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합격 자소서를 봤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선배 합격 자기소개서를 딱 봤어. 누가 봐도 개떡같이 썼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붙었어? 라고 하는 경험이 있을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내가 느끼기엔 어떤 거냐면 그 자소서가 좀 문장이 정제되지 않거나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거나 직무란 연관성이 있고 우리 인재상에 맞아서 채용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잘 못 쓴 것 같이 보여도 그거를 조금 읽어보면 이게 요거랑
직무 연관성, 특히 요즘 그게 있어서 붙은 자소서구나. 그러니까 나보다 단순히 글을 못 썼다고 뭔가 폄훼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건져야 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너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게 스펙에 대한 나열. 그다음에 다 똑같이 이거 일반적인 대학생이면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다 5학년수도 꽤 많이 가고 뭐 교환학생도 가고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안 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풀어내면 맛있게 풀어야 되는데 맛있게 풀지 못하고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내가 봐도 매력이 없지.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캐릭터에 대한 형성이 중요한데 그 캐릭터라는 걸 온데간데 없고 일단은 뭔가 나는 뭐 합격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뭔가 여기 계속 끼워 맞췄는데 그 끼워 맞춘 게 캐릭터 없이 끼워 맞힌 느낌? 이런 친구들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 너무 아쉬워. 그래서 뭔가 더 멋있고 맛있는 어떤 요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해지려고 하는 거야. 평범해지려고 한다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내가 그 취준 때 이 두 사람 만났으면 나도 대기업 가고 여기서 이거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만나서 이런 거 했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미쳤다. 내 거 보면서 막 평가해주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은 여유가 없어 그때는. 맞아. 사실 인간 인생의 만사는 여유가 제일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여유 없으면 다 망치잖아. 그치. 취업도 마찬가지다. 어떤 여유가 이렇게 없었던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내가 실패했던 그 사례들은 다 여유가 없었어. 조급하고 막. 이런 애들 있어. 취업을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그냥 한번 써봤는데 붙었다 이런 애들 있잖아. 이게 다 그 여유의 문제인 것 같아. 안 가도 되니까 그냥 뭐 어쩔 건데 하고 자소서 내고 어쩔 건데 하고 면접 보니까 가가지고 되게 편하게 하고. 그치. 근데 막 내가 여기서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막 힘을 빡 주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되게 어거지로 막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또 전략이 달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토니 PD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중요한 그런 뭐 면접이나 그런 곳에서는 내가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다 같이 뭐 수능을 받고 이게 본 게임은 정말 떨린다고. 정말 떨리기 때문에 수능을 볼 때도 모의고사를 우리는 몇십 번을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게임이 어려워. 그렇다면 난 이게 되게 좀 의아한 게 왜 우리 취준 때는 사람들이 모의고사를 안 볼까? 라는 생각인 거야. 취업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뭐 저기 모의 면접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왜 시험 삼아서 다른 기업들 지원 안 하냐? 나는 그거를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당연히 뭐 방송 3사가 당연히 목표였고 하다 보니까 KBS, SBS, MBC를 하다 보려면은 일단은 그래도 영세한 곳부터 내가 한번 써볼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거기 있는 보도국장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유력 일간지, 유력 경제지의 부장, 부사장 이런 출신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인사로서 보는 게 똑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뭐 관련된 직무 내가 만약 뭐 어떤 영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코스메틱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코스메틱이면 코스메틱에서 제일 뭐 유명한데 뭐 토닉모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 왜 거기만 쓰려고 할까? 일단은 영세한 것부터 써보면 되지 않나? 물론 합격하면은 내가 합격해봤는데 나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일단은 그런 것조차도 나는 여기 어차피 안 쓸 거다.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자소서를 좀 내가 좀 확실하게 이게 완성이 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런 작은 모의고사부터 보는 게 낫지 않는가.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그럼 나 어차피 여기 안 갈 건데 여기 그럼 지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또 이제 스펙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에 대한 기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걸 뽑고 나면은 어차피 안 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다음에 또 추가 합격자가 생기잖아. 그래서 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경험들이. 나는 여기서 약간 더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 이 의견의 찬성 반대보다는 이런 걸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슈퍼맨이 아니었거든. 내가 취업 준비할 때 19학점 들으면서 자소서 27개를 쓰고 아마 한 3, 4개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새벽 3, 4시에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전업으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내가 좀 덜 가고 싶어 하는 같은 분야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경험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없어. 시간이 없으면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지만 붙어도 1년 정도는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회사들만 지원할 것 같아. 이제 그 이유는 요즘 취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1년 정도 거쳤다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거든. 중고 신입. 그치. 경력이 있는 신입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관련 분야에 내가 1년 정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라면 이거 회사를 다닐 때 자소서 문항이 꽉 차. 내가 관련 경험이 좀 부족한 다른 학과 출신이고 뭐 어떤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격증이 없거나 하더라도 관련 업계에 1년 정도 근무한 어떤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만 명확히 말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지원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의 분배 문제야. 너가 말했던 것처럼 올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근데 형 같은 상황에서는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그치. 근데 그것도 살짝 애매해서 이게 나도 그때 중고 신입 같은 느낌이어서 나는 그때 물론 이제 회사를 퇴사했으니까 TBS를 다니고 있을 때였었는데 맞아. 여기는 합격 잘하는 친구 많네. 그래서 나는 TBS가 너무 덜커덕 붙어서 그때가 거의 첫 자기소개서를 넣었는데 갑자기 붙어버렸어. 근데 나는 일단은 뭐 공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일단 워낙에 막 성격이 모험적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공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그럼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난 이제 시작이었어. 자소서를 쓰자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모의고사를 이제 보러 다닌 거지. 근데 이것도 소위 어떤 뭐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이게 퇴근하고 나서 너무 힘든데 근데 나는 그거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핑계. 근데 뭐 이것도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들은 물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좀 그래도 편집 같은 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라카이 기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뭐 나는 그래도 이게 뭐 신체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일단 회사 분위기가 막 다른 기자들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몸이 좀 편한 느낌은 사실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해놓고 이제 6시 이후부터 폭발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도 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거 쓰고 전략을 또 구상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한 새벽 2시? 그쯤에 잤던 거는 같아.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노력은 근데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자기의 꿈이 어딘지 자기가 난 진짜 대기업을 원합니다. 자기의 대기업에서 진짜 삼성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코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내가 그쪽 단계가 아닐지라도 일단은 그거에 좀 발맞출 수 있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딱 그 어떤 중간 정도가 많이 붙었다. 아니면 중소기업도 괜찮아. 그래서 붙었어. 그럼 거기에서 계속 퇴근하고 나서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노력이 부족하다. 이거 위험합니다. 노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점권이 여기 있었네요. 야, 진짜 강하네, 꼰대력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분배 문제는 그래서 체력도 좀 길러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시기에 맞는 행동과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소개서가 왜 내게 매력이 없을까? 내가 그 유튜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게 보일까를 고심을 해서 사전 질문지들을 기획을 하고 편집 방향도 결정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먼저. 그래야 내가 질문지를 잘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극적인 질문지를 먼저 갖다 준 다음에 이렇게 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더라고, 영상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 게 지원 동기 있고 뭐 핵심 역량 쓰는 게 있고 성격 장단점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일반적인 질문들.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어떤 경험들이 막 있어. 카페에서 알바했고 뭐 했어. 그럼 왜 했는지, 할 때 즐거웠던 게 뭔지, 이거를 자소서 문항이랑 상관없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쓴 다음에 직무 연관성이 뭔지를 그냥 연결고리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맞아. 맞아. 근데 억지로 내가 뭐 영업을 했던 경험이 없는데 뭔가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꾹꾹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재미없어지고 이런 거 아닐까. 정확하다, 진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취준생 시절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이 했던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인생이 왜 했는지, 그때 뭐 했는지, 그때 내가 느낀 점은 뭐였는지를 그냥 내 스스로 한번 쭉쭉 정리를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취준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 기술서가 있으면은 이 요소는 정말 괜찮고
굉장히 조금 스페셜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뽑아낼 수는 있지. 소재랑 연관성 만들어주고. 그럼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인생기술서를 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기 많은 친구들이 또 이제 그거 인생기술서를 보내준 거를 보다 보면은 본인은 되게 평범하게 살고 본인은 스펙이 없다고 하는데 다 있어. 정말 다 뭐 아르바이트 한 거고 뭐 진짜 영화관에서 알바한 것도 스페셜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 되게 좀 친한 친구인데 그 친한 후배 이 친구도 지금 취준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거 없어. 학점도 안 좋아. 근데 실제로 없네? 진짜 학점 안 좋고 학점이 이 친구가 2.9입니다. 학교는 좋은 학교야. 그래도 서울 중위권에 건동을 나왔어. 근데 정말 한 게 없어. 정말 한 게 없는데 얘는 근데 뭘 했냐면은 저걸 했어. 그 아웃백에서 알바를 하고 뭐 이제 빕스 같은 데서 알바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점장이 얘를 되게 예쁘게 봐서 약간 매니저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좀 막 올려주고 한 것 같더라고. 지금도 계속 뭔가 다른 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책임자의 느낌이야. 그럼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서 쓰면 돼. 이 친구는 영업을 할 때 이 친구가 뭐 여기서 홀 서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너가 성과를 좀 낸 것 같아? 이거 하다 보면 나와. 얘가 뭐 와인 매출이 되게 괜찮았고 뭐 1등을 했고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 있으면은 바로 그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마케팅 직무로 마케팅이랑 기획이 되게 어렵잖아. 지금 최종 면접가 있어. 그래서 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다들 학점이 안 좋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정말 다들 인생기술서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마다의 스페셜티가 있고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만의 스토리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심지어 히키코모리여도 괜찮다. 히키코모리여도 내가 어떻게 집에서 뭘 했는지 이거 그냥 하루에 24시간을 맨날 사람이 계속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내가 무슨 활동을 했다고 하는지 이거 다 얘기해보면 고등학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근데 히키코모리는 좀 위험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히키코모리 게임 회사 써야지. 그렇지. 게임 관련된 거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형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봐줬다며. 맞아. 좀 뭘 느꼈어 그때? 아니 되게 추상적으로 쓴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 되게 좋은 경험을 했고 그런 건데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되게 두리뭉술했어. 그래서 그런 걸 좀 날카롭게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었고 그리고 남을 봐주면 내 것도 더 잘 보이거든. 맞아. 그래서 남 이렇게 봐주고 이제 서로 피드백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의 자소서가 되게 단단해졌었지 그때. 그 자기소개서 쓰는 강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스타 기법이라고 있잖아.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저트. 나는 이게 뭐랄까 인사팀이 보는 어떤 국룰 같은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깔끔한 소통 수단이니까. 그치. 근데 이게 되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는 게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들을 끼워서 정리를 하잖아. 진짜 어색해져 이게 말이. 맞아. 특히 리저트 거기에 내가 나는 보험 설계사를 한 3개월 한 적이 있어. 그 왜 했냐면은 삼성화재 지원할 때 연관직이니까 설계사 연관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게 궁금해서 그냥 실제로 보험 설계사를 해본 거거든. 지점 가서 리저트를 거기다 자기소개서에다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험 영업해서 성과 얼마나 냈는지를 쓰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매력 없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그 틀에 끼워서 넣으려는 시도들 이건 것 같아. 그래 나도 컨설팅 받을 때 그 사람한테 들었던 피드백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다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 맞아. 스타가 여기 약간 덧붙이자면 아마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 아마존 면접은 보통 5시간 보거든? 한 사람이 1시간씩 5명을 봐. 진 빠져서 어떻게 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임원급이 들어와. 이 사람의 역할은 이 전반적인 면접의 수준을 올리는 역할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그 면접관 자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일할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는 거야. 직급은 물론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엄청 파 내려가는 기법을 쓰는데 그때 그 답변의 방식이 스타야. 그러니까 면접자가 해야 되는 답변 방식이.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그 확실하게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깔끔히 보여주는, 말하자면 경력직을 뽑을 때 좀 더 맞는 것 같아, 스타가. 그러네.
경력직은 그렇게 말해야겠지 당연히. 오.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이 사람이 유능한 직원인 게 회사인 거니까. 그치. 취준생은 근데 뭐 알바하면서 내가 카페에서 커피 만들었는데 뭐 매출 신장시키고 이런 경험이 있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치. 그게 뭐 아버지 가게라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그렇긴 해. 내일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럼.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 어색하고 매력 없는 자기소개서가 된다. 맞아. 약간 자소서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저번에 내가 또 컨설팅을 해준 친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줬던 건데, 이거 약간 블라인드 소개팅 같은 게 자기소개서인데, 우리가 얼굴을 안 봤어. 카톡 프사가 없는 거야. 카톡 프사는 없는데 이 친구랑 카톡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 되게 궁금한데? 라고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은 건데,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카톡을 보내다가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보기도 전에,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같은 거를 못 심어준다거나 실제 이 사람이 소통 능력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바로 컷하잖아.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맞다. 근데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자기소개서는 블라인드 소개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 소개팅 할 때 프로필 사진 없다 얘. 저는 프사 항상 내려놔요. 물론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전략이야?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무조건 카톡을 하면 이 사람은 좀 말 잘하고 뭔가 좀 외향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적당히 다 치는 거지. 적당히 다 치고 빠지는 거지. 그래야지 나를 궁금해할 거 아니야. 똑같다고 보는 거야. 이것도. 근데 블라인드 소개팅 할 때 전략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어떤 이런 레퍼토리로 말해야겠다라고 했어? 아니면 좀 커스터마이징을 했어? 커스터마이징 했지. 커스터마이징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거 똑같네. 자기소개서도 전략이지. 이 회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근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되게 이게 소개팅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약간 그 소개를 받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조용한 분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외향적인 분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내가 그거에 맞게 이제 전략을 치고 들어가는 거지. 맞아. 다 똑같이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봤어. 그냥 딱 이런 느낌이겠구나. 거시적인 느낌. 구체적으로 봐야 돼. 나는 일단 프로필 사진 히스토리에 많이 있으시다. 다 봐. 그 다음에 뭐 좋아하시는지 다 본 다음에 나랑 공통점 뭐 있을지 찾고 막. 이 과정 다 하고 이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썰 푸는 거지. 그렇지. 잘하는데? 그니까. 이러면 연애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없으니까. 지금 외롭습니다. 우리 토니 PD.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만약에 내가 소개팅하는 분이 산에 가는 사진을 되게 많이 올려. 근데 나는 등산을 정말 싫어해. 그냥 예를 들면. 근데 가가지고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얘기 몇 마디만 하면 바로 뽀록 나잖아. 그치. 산에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회사가 이런 직무 뽑는데 나 영업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넘어갔다 쳐도 면접 가면은 바로 뽀록 날 거야. 진정성이 일단 1순위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피워라. 어떻게 하면 이 여자 꽂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부는 내 자기소개서가 매력이 없는 이유, 나라는 취준생이 매력이 없는 이유 한번 간단하게 털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잘 브랜딩해서 내 강점을 알아보는 회사 꼭 만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이 얘기 준비해봤어요. 취준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 정말 맞습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에 착각들 많이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